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자,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낸다가 바로 프로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결국 못했다가 바로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내는 일이 몇 번이나 반복이 될 경우 진정한 프로로 거듭날 수 있겠죠. 여러분, 부동산 투자 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투자하기도 어렵고요. 정보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이드, 이 정보방송 챙겨보시면서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는 프로가 되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 하시죠. 네, 생생부동산 클리닉.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다, 궁금하다,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2077-6330번이고요. 문자 주실 번호는요. 02797-0300번 역시 문자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서 여러분에게 각각 이슈와 함께 또 상담 시간 꾸려주실 분 소개할게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는 또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 참 바쁜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각가지 정책 이슈들을 저희가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에 저희가 좀 유의를 두고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봐야 할지 이번 주 핫 키워드 3가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난 1월 일명 버블7 지역의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가율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2011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평촌과 용인, 서초, 송파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0층 이하 건축물의 준공 면적은 늘어난 반면 허가와 착공 건수는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명 버블7 지역의 경매가 평균 낙찰가율이 최근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매 시장 같은 경우는요, 일단 매매 시장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분석 부탁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매 낙찰가율 자체, 낙찰가율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 경매가 나오게 되면은 감정가죠. 네. 감정가로 출발을 해서 얼마에 낙찰되느냐 한 부분을 이제 낙찰가율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80% 이렇게에 근접한 부분으로 이렇게 낙찰이 된다면 그 낙찰가율이 높아졌다 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률도 치열해지고요. 이런 그 감정가액, 즉 시세에 대비해서 좀 근접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은 거래량도 많이 늘은 것 플러스 가격도 좀 늘어났다라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2011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반등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앞으로 이 시장에서 봤을 때 이 경매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시장의 그 선행지수라고 얘기한다면 어느 정도 바닥을 치지 않았느냐라는 순기능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역기능으로 따진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얘기하는 버블7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만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버블7 지역 자체가 워낙에 거품이 심했던 곳이거든요. 그만큼 심했던 금액이 빠진 율도 그만큼 심했고 거기에 따라서 차곡차곡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금액이 옛날에 버블이 심했던 금액만큼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문제겠죠. 네. 우선 이 도표를 통해서 보면은 버블7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우선 강남 3구 그리고 평촌, 용인, 서초, 송파, 강남, 분당, 목동 이런 부분을 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중에서 특히 이제 평촌 같은 경우는요, 감정가 대비해서 91%까지 이렇게 낙찰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만큼 굉장히 높았던 시세 대비해서 낮아졌고 그만큼 또 올라간 추이가 높았던 부분들은 그만큼 그 거래량으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순기능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어찌 보면은 좀 그 전체적인 시장 가격이 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만큼 평촌 같은 쪽에서
거래량이 늘었다라고 한다는 거, 경매 낙찰거율이 늘었다 하는 부분은 전세 금액이 그만큼 위로 많이 치솟아 올라섰다라는 부분도 반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경매를 해야 될지 또 말아야 될지라는 부분은 우선 그 전세 시장에 대한 전세 비율도 체크를 해 가면서요. 나중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 있다 보니까 이전까지 10년 그래프를 통계로 얼마까지 최고점을 했었느냐, 그리고 최저점은 얼마였었고 지금 현재 모습은 얼마냐라는 부분으로 좀 이렇게 구입을 했을 때 최저 금액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의 몫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이런 분위기 자체로 인해서 경매에 너무 심하게 뛰어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버블 세븐 지역의 낙찰 경쟁률 같은 경우는요, 네. 8.3대 1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낙찰이 됐을 경우에 막상 현장에 가서 금매하고 가격을 비교했을 때 보면은 금매보다도 더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청자분들이 좀 날카롭게 조금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네. 바람이 있네요. 이 경매 시장의 피해 사례도 점차 늘고 있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도 경매에 관심 가지실 때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실 사항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요. 지난해 건축물의 준공은 늘고 착공은 줄었다라는 건데요. 착공, 공사 시작이 줄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 허가를 받고요. 네. 그리고 착공, 즉 이렇게 스타트하는 부분, 그리고 준공 다 지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세 가지로 되는데 일단 그 작년 한 해 지어진 건물이 많았다 하는 거는 허가를 내서 준공한 건물이 많았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지어질 그 건물이 적다라는 부분은 허가 낸 건물분이 적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2년에서 3년 후쯤 보게 됐을 경우에 실제로 그 준공에 이르는 부분들의 물량들이 적기 때문에 그때 가서라도 충분히 공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시장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엄밀히 시장 그 수요 공급 논리로만 따진다면은 공급적인 측면의 부족분은 건물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2, 3년 후쯤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시장 동향상도 그렇고요. 네. 앞으로 한 2016년이라든지 2017년 정도가 앞으로 공급 대비해서 수요층 대비 공급량이 좀 적을 때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앞으로 나올 그 물량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많아지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상업용 건물이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네. 꾸준히 건축 허가를 받고 그리고 착공을 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상가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양시장 같은 경우는 공급량 과다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그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임대가에 네. 의해서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분양시장에 노출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자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인근 다세대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원룸 형태라든지 주거지역 내에서의 그런 부분들은 이런 그 앞으로의 준공에 대한 기대치, 공급량에 대해서는 조금 희소성을 갖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착공이 준다라는 게 결국 2, 3년 후에 공급 부분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줄어드는 부분이 어딘지를 정확히 파고들었을 땐 또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나 아마 주거지의 원룸 같은 경우는요. 아마도 지금 주차장법 강화로 인해서 투룸, 쓰리룸은 많이 늘어나겠지만 원룸은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을 거예요. 그쪽으로 투자 방향성을 옮겨간다면 2, 3년 후쯤에 공급량 대비해서 수요층도 늘어나는 거고 또 그만큼 가격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네요. 네, 각종 부동산 지표를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도 저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하나의 키워드가 남아있죠. 어떤 내용일지 탑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분당 노후 단지들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이를 겨냥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당 일부 아파트의 시세가 한 달 사이 3천만 원가량 뛰는 등 리모델링 단지들의 본격적인 상승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리모델링 법안 통과 부분이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상당한 핫 이슈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뭔가 반영되는 느낌도 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수혜가 되는 것인지 각 지역별로도 좀 다를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수혜적으로 경기도권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들이 네. 이 법 적용에 의한 가장 큰 수혜 지역이다. 특히 분당 같은 경우 그렇죠. 지금 그 해당되는 15년 이상의 그런 중층 아파트 같은 경우가 167단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만 세대가 넘습니다. 네. 자, 그런 단지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법안이 통과됐다고 손 치더라도 일단은 4월부터 그 법안에 따른 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재건축 시장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손 치더라도 현장에 들어가서 재건축도 단계가 있거든요. 추진위 구성부터 해서 조합 설립, 나중에 관리 처분에 이르기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냐, 얼마만큼 사업성이 좋느냐라는 부분을 좀 따져서 투자 임하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 네. 근데 리모델링 시장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다수가 아는 시장에서는 초기 단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리모델링의 좋은 장점은 이 수평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적이 확대되면서 또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법안 통과에 의해서 조합원들한테 좋은 그 추가 분담금이 적어지는 인센티브가 작용되는 건 맞는데 네. 중요한 건 사업 속도 측면도 바라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단지 크기 또 사업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면면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순기능에 의해서 투자적인 부분으로 임할 때라고 한다면 조금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라면 이런 리모델링의 화두가 지금 무르익었을 때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매도하는 부분이 맞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실입주를 내가 목적으로 했을 경우 같은 경우는 그거는 그 어떤 투자적인 측면에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거는 진단을 통해서 사업이 실제로 되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언젠가 리모델링 사업도 이 수직 증축이라는 세계층 이상 정도가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안전 문제가 좀 대두되는 부분이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또 역기능도 찾아올 수 있거든요. 네. 일반 분양 물건을 내놨을 때 과연 거기에 그 안전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금액도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위험 요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는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한다. 또 분명하게 사업지다. 또 사업 속도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시면 투자에 임한다. 아니면 매도라는 타이밍을 잘 잡는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속도와 사업성 등 저희가 살펴볼 것은 참 많은 가운데 일단 투자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호재가 들려올 때 이런 훈풍이 있을 때 오히려 매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윤환 대표와 저희가 정책 관련한 이슈들 점검해 봤습니다. 세미나 소식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월 15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에서 5시 02797-0300번 부동산 관련 모든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네, 2월 15일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주말에도 참 바쁘십니다. 어떤 내용 다루시나요? 일단은 계속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연초다 보니까 네. 이 시장 2014년에 굉장히 좀 아무래도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디테일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 거시적인 측면에서 대외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우선은 전망을 해드리고요. 디테일하게는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해야 될지 또 매수를 해야 될지 또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고민 상담까지도 다 사실 짧은 시간에 소화해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3시간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또 저뿐이 아니고 우리 신하선 대표께서 이렇게 같이 하면서 또 여자분, 남자분이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조화롭게 우리 그 세미나 오신 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찝어드리는 것들이 굉장히 좀 기분 좋아하세요. 네. 예, 지나고 나서 오늘도 여기 오기 전까지 하루 종일 상담을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일단 많이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의 시간이 있는 만큼
그걸 직접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얻어가시는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는 것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가 이렇게 이슈들, 정책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본격적으로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서요. 각각 개인들의 고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지역에 대한 고민이세요? 저는 네, 수지의 신현동의 아파트하고 네네.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수지 상현동의 어떤 아파트요? 아이파크, 네, 아이파크 가지고 있고 네, 서울 신현동에 대표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둘 어느 곳에서 향후 무엇인지 궁금하고. 아,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수지 상현동의 아이파크 아파트랑 대림동의 신당동 신당동의 대림 아파트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두 곳에 대해서 뭘 매도할지 고민하시는 거 맞으신가요? 네, 그거하고 또 하나는 네, 상현동의 그 아이파크 아파트가 올해 10월까지 양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 만약에 목표를 해서는 네. 해서 언제 게또 그것도 궁금하고요. 시청자님 지금 전화 상태가 좀 안 좋아서요. 시청자님의 말씀이 뚝뚝 끊기고 있거든요. 네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저희가 답변을 한번 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어갈게요. 전화 연결 이야기해 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그 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듣지 못했어요. 우선 첫 번째가 예. 이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아이파크 아파트를 가져가시고 또 가지고 하나는 수리하고 있고, 예. 거주도 하고 계시고요. 네네. 예, 그리고 그 서울 신당동의 대림 이편한 세상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그 청구역 바로 옆에 있는 거. 네,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향후 전망 두 가지를 다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예, 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 세금 부분인가요? 예? 세금 세금 부분으로. 부분이 아니고 제가 살고 있는 상현동 아파트를 올해 12월까지 양도 시점이거든요. 아, 네. 근데 일시적 어느 시기쯤 이주택으로. 팔아야 좋을지, 예. 어느 올해 중에서 언제쯤 팔아야 네. 그래도 괜찮을지 그 시점도 좀 알고 싶고요. 그렇군요. 예, 예. 자, 일단은 그 장래적으로 봐서요. 예, 예. 유망한 데는 당연 서울 신당동에 있는 대림 이편한 아파트가 더 유리할 거예요. 네. 자, 왜냐하면 위치적으로도 그렇고요. 청구역이 이제 2호선 더블 역세권이고 네. 또 그 근처에는 실수요자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네. 그 아파트가 900세대에 2011년도에 입주를 했단 말이죠. 네. 또 신축 아파트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네. 이 상현동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만연마을에 있는 아이파크 그 아파트죠. 네네. 거기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초반에 입주를 한 아파트들이에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은 항상 수요 공급 논리를 먼저 체크를 하는 건데요. 네. 이 공급 측면에서 봐서는 상현동에 또 이 수지구의 성복동이라든지 이 근처에 있는 대형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교 신도시마저도 한 2년, 3년 전에 그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형성됐다가 오히려 지금은 꺼진 상태거든요. 아, 그게 네. 공급량 때문이에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봐서 물론 좋은 기능은 뭐냐면 광교까지 신분당선이 또 연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2016년도에 그걸 아마 기대하면서 이게 좋느냐 아니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좋느냐 생각을 하실 텐데 네네. 자, 세금이라는 거는 우선은 누려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췄을 때 지금 이제 일시적인 2주택으로 지금 3년째 되는 거예요. 올해 말에. 그렇죠. 예. 예, 그때 양도세 요건이라면 네. 그거를 꼭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네. 2016년도까지 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매도를 하는 게 더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럼 올해 중에 시점은 네. 언제쯤이 좋을까요? 시점은 사실 지금보다는 올 말이 더 나을 거예요. 하반기가. 예.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요. 네. 예,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지금 그나마 판교가 계속해서 입주를 하면서 네. 판교에 있는 그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점점점 또 그런 수요자들이 이전돼 가고 있는 형성 과정에서 이 상현동도 그 굉장히 나중에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신분당선 연장선이라는.
아, 네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광교가 여기보다는 많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옮기시려는 수요자들이 지금보다는 하반기에 더 늘어날 거예요. 아, 그때 네. 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금액으로 매도를 하실 수가 있고 중요한 건 세금 혜택을 꼭 받으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예, 예. 네. 네, 시청자님 하반기 매도 타이밍 잡아보자라는 의견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 되셨죠? 네네네.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연락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네, 네, 자, 어떤 고민이세요? 네. 서강 앞, 저기, 네. 강서구에 있는 네네. 서강 아파트를 샀는데요. 서광 아파트요. 네. 네. 가양동에 있는 아현동이요? 가양동. 아, 가현동이요. 가양동, 가양동. 가양동. 네, 죄송합니다. 네, 가양동의 서광 아파트요. 네네. 네네. 그거 어떤 점이요? 샀는데요. 네. 그걸, 저기, 앞으로 전망이 거기가 있는가, 없는가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이미 매입하신 상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떨지 저희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금 그 강서구 가양동의 서광 아파트를 구입해 놓고 네. 내심 좀 걱정인 게 잘 샀는지 네. 예, 어땠는지 좀 그게 궁금하시는데 항상 네. 뭐든지 선택을 하고 나서의 네. 결과는 잘했다라고 위안을 삼으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그죠? 자, 그거는 네. 마음적인 부분이고 네. 일단은 그 부동산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잘하신 선택이거든요. 네. 일단 그렇습니까? 작년에 구입을 하셨죠? 네, 아니 1월 달에 했습니다. 1월 달에 하셨어요. 네. 네. 어쨌든 그 지금 같은 분위기는 이 네. 지금 가양동에 있는 서광 아파트라고 했는데 네. 이 가양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죠. 네, 네. 예, 그 지금 원래 그 행정구역은 등촌동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순간 좀 헷갈렸는데 네. 자, 일단은 항상 큰 틀에서 이 지역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따지는 거예요. 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 그 마곡지구 같은 경우가 네. 이미 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30 플랜에 의하면 네. 3도심하고 나머지 그 7개 광역 거점에 포함된 구역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산업시설이라든지 복합 연구단지가 이제 이렇게 대거 들어오면서 네. 인구가 유입되는 부분 때문에라도 네. 이 근처에 어떤 입지는 굉장히 향후에는 좋아질 것이다예요. 네. 더군다나 지금 그 지하철 노선도 9호선이 황금 노선이거든요. 네. 이제 강남을 관통하게 되는. 그래서 네. 강남 쪽으로의 출퇴근 수요도 네. 충분히 더 수요층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이고요. 네. 자,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네. 가양역 근처긴 하지만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 99년도에 입주를 해가지고 한 500세대 정도 되거든요. 네, 네, 네. 자, 이 근처에 입지로 따진다면은 사실은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 건 맞는데 네. 문제는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등촌동에 네. 있는 아파트 단지가 네. 소형 평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네. 중서민 아파트로 전락되고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소형 평형 아파트 같은 경우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가 단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디든지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어서 큰 틀에서 지역을 봤을 때 큰 장점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네. 당연히 강서구 등촌동 같은 경우는 좋은 장점이 있기는 맞는데 네. 세부적으로 들고 가서는 네. 오래 들고 갈 필요는 없는 단지예요. 뭐냐면 네. 네. 수요층들은 네. 언제든 누구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간다면요. 네. 신축 아파트를 선호를 하게 되겠죠. 네. 근데 지금 마곡지구 같은 경우가 평당 1,300 정도에 분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평당 1,000만 원이라든지 1,200선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 시세라고 따진다면 네. 마곡지구에 있는 아파트의 수요층들을 뺏기는 경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가격 자체가 큰 폭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약간의 반등은 하되 네. 어느 정도 그 마곡지구의 신축 아파트하고는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그 거주를 목적으로 구입을 하셨단 말이죠. 네, 네, 큰 네. 시장에서는 잘하신 건 맞는데 네. 아파트도 어느 시기에서는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한 3년 정도
지켜보면서요. 네. 그때 가서 매도를 할지 말아야 될지는 한 번 더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까? 시청자님, 네. 일단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는 3년 안에 한번 움직여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셨거든요. 네, 앞으로는 매입하시기 전에 전화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전략 시간 그리고 상담 시간까지 꾸려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소식 전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안정한 전세 시장을 예의주시하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전세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다며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여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1월 전세 가격 상승률이 작년보다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매매 시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주택 관련 주요 법안이 잘 통과된 덕분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등 소위 버블7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35개월 만에 80%를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태인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가 진행된 버블7 아파트 338건을 분석한 결과 버블7 7개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이 일제히 80%를 돌파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건축 허가 면적이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체 건축 허가 면적이 1억 2,702만 4천 제곱미터로 1년 전보다 11.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수 기준으로는 22만 6,448동으로 지난해 대비 2.4% 줄었습니다.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37.6% 급감하며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고 오피스텔과 주거용 건축물 역시 각각 22.4%, 17%씩 허가 면적이 감소했습니다. 용산역 전면 2구역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건설은 지난 7일 용산역 전면 2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약 2,750억 원 50억 2,200만 원의 공사도급 본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용산역 바로 앞 8,754제곱미터 대지에 지하 9층에서 지상 38층의 주거용 건물과 39층의 오피스텔 2개 동을 짓는 공사입니다. 코오롱글로벌이 도남 코오롱 하늘채 629가구를 분양합니다. 코오롱글로벌은 오는 3월 서울 성북구 도남동 535번지 일대에 도남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남 코오롱 하늘채는 지난 지하 4층, 지상 16층 10개 동으로 구성되며 전용 면적별 주택형은 59제곱미터 139가구, 84제곱미터 367가구, 113제곱미터 16가구 등 255가구가 일반에 분양됩니다. 히딩크 감독이 전속 모델을 맺으며 히딩크 호텔로 잘 알려진 호텔 리젠트 마린 제주 견본주택이 오는 14일에 문을 엽니다. 미래자산개발은 제주시 건입동 일대에 공급하는 수익형 부동산 호텔 리젠트 마린 제주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분양 가격은 1억 5천만 원대부터 시작해 인근에 비해 저렴한 편이며 1년간 실투자금 대비 연 11%의 수익률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수원호 매실지구의 59필지에 대해 토지 리턴제를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토지는 수원호 매실지구의 일반 상업용지와 주차장 용지 등이며 모두 9만 3천 제곱미터 2,484억 원 규모입니다. 토지 리턴제는 땅을 산 사람이 일정 기간 내에 계약금까지 돌려받고 땅을 반납할 수 있는 판매 방식을 말합니다.
대금 수납 기간의 50%가 경과한 날로부터 잔금 납부 약정일까지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월요일에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02-2077-6391번. 오늘 소개해드리는 정보 보시다가요,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은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스터 역세권이죠. 박일권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오셨나요? 네, 9호선 염창역에서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요. 향후 최근에 이제 가장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마곡 기업 도시에 바로 배후 후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염창 역세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초역세권과 또 후광 효과라고 하셨는데 또 마곡 지구 쪽에 후광을 한번 받아볼 수 있다. 잠시 후에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양팔석 대표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정보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요. 첫 번째가 바로 강동구 천호동이 되겠는데요. 주변이 서울의 그 어느 지역에 있는 개발 호재보다도 풍부한 개발 호재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저렴한 매매가인데요. 땅 지분이 9평입니다. 그런데 땅값만 해도 1억 5천만 원을 넘어가는데 매매가가 1억 8천밖에 되지 않거든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정보부터 확인하시죠.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 도보 3분 거리고요. 네, 자, 지금 2014년 2월이 준공 연도고요. 5층 건물 중 4층,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자,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이어나갈 텐데요. 자, 매매 금액은 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1억 6,500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예상되는 매물 정보입니다. 일단 8호선 남사역에서 도보 3분 거리라는 것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무엇보다도 높은 희소성에 11%대 이상의 높은 수익률이 특징인 그런 매물이 될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한강공원이 도보로 약 한 4, 5분 거리밖에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철역 암사 전철역에서 천천히 걸으면 3분이고요. 조금 빨리 걸으면 2분밖에 걸리지 않는 그야말로 초역세권의 매물이다. 자연환경이 우수함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넓은 전용 면적이 큰 장점인 그러면서도 실거주와 투자 모두 가능한데요. 대지 지분이 9평이라고 말씀드렸죠. 땅값만 1억 5천인데 실제 투자 비용 불과 1,5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매우 투자성이 높은 매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정도,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초역세권이네요. 이 도보 3분 거리 역에서부터요. 자, 실거주 매력이 높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거주를 하려면 일단 주변 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천호동은 주변의 생활 인프라가 거의 완벽하게 갖춰 있죠. 현대백화점이라든가 현대 아산병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까지 있죠. 또 전철역에서 불과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주변이 뉴타운과 재건축 이주 수요로 풍부합니다. 그런데 한강공원이 걸어서 4, 5분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다. 그런데 올림픽대로를 이용하게 되면요, 10분이면 강남의 접근성이 가능하죠. 또 전철역으로 치면 5호선, 8호선의 더블 역세권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가치가 높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자체는 전철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변에 마트와 또 재래시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실거주 메리트 또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저희가 확인 가능할 것 같고요. 이쪽 지역 같은 경우 일단 천호동이니만큼 사실 천호 뉴타운 관련한 개발 소식들도 수에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천원 뉴타운의 개발 호재보다도 더욱 풍부한 개발 호재가 있죠. 바로 고덕주공 2단지부터 7단지까지 그리고 둔천주공으로 이어지는 자그마치 3만 세대에 이르는 재건축 이주 수요가 큰 그야말로 투자 메리트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 지역에는요, 임차인 비율이 60~70%인데 임차 보증금이 불과 7천만에서 1억 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전용 면적 9평 기준인데요. 이분들이 재건축이 올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이 되죠. 그랬을 때 3만 세대가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이주가 나오는데 이분들이 이사를 나오게 되면 바로 이곳 천호 암사동에 둥지를 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7천에서 1억 원을 가지고 어디에 거주할 수 있겠습니까? 아파트 거주 어렵죠. 바로 오늘 소개드리는 이 다세대 주택이 대체 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시세 차익과 더불어 큰 폭의 인기를 구가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천원 뉴타운이 이제 3, 4년 뒤면은 이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풍부한 개발 호재 중에 앞서가는 바로 첨단 산업단지, 구리의 첨단 산업단지와 더불어 상일동의 복합 엔지니어링 단지가 들어오죠. 삼성 엔지니어링 본사는 이미 입주를 했고 협력회사들이 속속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나는 곳, 마지막으로 교통 호재가 더욱 좋아지는 곳입니다. 자, 전철 9호선 연장 노선이 4단계 구간이 확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올 봄이면 이제는 8호선 연장 노선, 암사역에서부터 바로 신도시, 별내 신도시까지 이어지는 신노선이 또 착공에 들어가죠. 또한 암사대교가 올 봄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요. 교통 여건 좋아지고 개발 호재 풍부하고 주변에 첨단 산업단지 들어오고 한강의 가치와 더불어 강남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도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천호 뉴타운과 인접해 있고 8호선 관련한 연장 개통 소식도 들려오고요. 또 암사대교에 편의시설까지 갖추고 있다라는 개발 포인트까지 저희가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 준공될 건물입니다. 이 준공 연도가 2014년 2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건물 내부는 어떤지 각각의 특징 좀 부탁드려요. 네, 건물을 보시면 아주 잘 지어진을 알 수 있는데 이미 완성이 돼 있는 건물입니다. 이번 주에 건축 준공 허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아주 잘 지어지고 외벽을 보시면은요 튼튼한 화강석으로 지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고급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고요. 총 5층 중에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자체는 4층인데요. 대지 지분이 9평에 실 전용 면적이 약 한 14평에 가까운 방 2개의 거실이 있는 별도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더구나 12세대로 구성이 되는데 1층은 주차장과 필로티로 되어 있고요. 또 내부가 고급 인테리어 마감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화면만 봐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묻어나는데요. 일단 가장 놀랐던 게요. 가격이 1,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이요. 상당히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땅 지분값만 해도 1억 5천만 원 네. 되는데 실제 전용 면적 건축비를 계산하게 되면 원가가 아무리 못 잡아도 2억 원입니다. 그런데도 소개해드린 매물은 1억 8천만 원밖에 되지 않고요. 또 이걸 전세로 놨을 때 1억 6천5백만 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실투자비는 불과 1,500만 원인데 나는 월세로 전환을 해서 하겠다 그러면 대출이자 제하고 연 총 수익률로 계산하면 11%대가 예상이 되는 높은 수익률까지 얻어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고요. 5층 건물 중에 4층입니다. 실제 투자 금액은 1,500만 원이고요.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 수익률은 11%고요. 자, 강동구 천호동 매물 정보였는데요. 이에 따른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요. 02-2077-639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간추려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스터 역세권이죠. 박일권 대표의 매물 정보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염창역 도보 3번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해 5월로 예정돼 있네요. 5층 건물 중 3층,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은요, 1억 8,8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6,500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3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미스터 역세권 이 닉네임이 딱인 것 같아요. 굉장히 역세권 매물 정도만 많이 가져오시거든요. 이것도 역시 초역세권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도보로 천천히 걸어가도 5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오늘은 염창 역세권으로 가볼 텐데요. 염창 역세권 같은 경우는 9호선 급행열차가 다니는 역세권입니다. 따라서 뭐 마곡지구와는 불과 5분에서 10분 안에 도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여의도권, 강남권도 20분 내에 도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9호선 라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그런 접근성이 가장 좋은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본 매물은 이제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 자체가 거의 90% 가까이 육박하기 때문에 정말 초소액 투자 가능하시고 향후 전세가 상승에 따른 투자금 회수에 따른 충분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포인트로는 9호선 연장선 2단계 구간이 올 다음 달에 개통을 됩니다. 그러면 잠시 종합경기장까지 연장이 될 거고요. 앞으로 3단계, 4단계 지속적으로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분양과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마곡 기업도시의 직접적인 후광 효과를 얻는 지역은 바로 염창 역세권, 목동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주변 지역에 이제 오래된 다세대 주택은 꽤 있지만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향후에 제값받고 쉽게 매도할 수 있는 황금성도 갖춰져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마곡지구 지난해 신문에 굉장히 많이 이름을 올렸던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 마곡지구 동태에 관해서 귀가 좀 쫑긋하거든요. 그와도 관련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마곡지구는 작년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분양에 들어갔고 올 상반기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만큼 많은 투자자분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적으로도 미래 가치로 봤을 때는 강서권, 서울을 대표하는 기업 도시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만큼 앞으로 주변 지역에 그런 지가를 올릴 수 있는 커다란 효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마곡지구는 강서권에 있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학군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는데요. 그에 비해서 목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철로도 세 정거장, 급행을 타시면 거의 한 정거장, 두 정거장에만 가시면 도착을 할 수가 있으시고요. 완벽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마곡 기업도시 대기업들이 모이는 지역에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은 바로 염창 역세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초역세권 매물 정보에 또 마곡지구와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역시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또 목동 확실히 학군 부분에 대해서도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라는 포인트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개발 소식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저희가 어떤 호재에 웃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간병문호를 타고 이동을 하다 보면 목동을 연결하는 가양 월드컵대교 공사를 하고 있고요. 월드컵대교가 2, 3년 후에 개통이 됐을 때는 강남북 접근성이 더욱더 뛰어나게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목동 본 지역은 염창 역세권의 구도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 연한이 목동 1단지를 필두로 해서 연한이 거의 도달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1, 2년, 2, 3년 후에는 본격적인 목동 신시가든 단지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시작되는데요. 그런 이주 수요가 바로 다른 지역 가는 것이 아니고 목동 구도심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생활의 환경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학군 자체가 겹쳐지기 때문에 본 지역은 그 재건축 이주 수요에 따른 임대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은 불보듯 뻔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앞서 잠깐 설명해 드린 것처럼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심되는 전철 노선은 2호선 그리고 앞으로 투자 가치 미래 가치 면에서는 9호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9호선 자체는 다음 달에 2단계 구간, 앞으로 3, 4년, 4, 5년 안에 3단계, 4단계 구간이 개통됨으로 해서 강남 쪽의 동서를 정말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의 획기적인 변화가 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목동 염창 역세권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속도를 내볼게요.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건물과 함께 가격 메리트까지 얘기해 주세요. 네, 본 매물은 올 5월이나 6월 정도에 입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층 주차장 필로티 구조와 CCTV 또한 다세대에서 볼 수 없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들과 투자자들, 거주하시는 분의 편의성을 굉장히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공하는 회사 또한 목동에서 다수의 고급스러운 고급 빌라를 다수 시공한 그런 건설회사에서 짓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대리석 마감 및 내부도 브랜드로 마감하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임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5층도 3층이기 때문에 가장 로얄층이면서 향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정남향에 또한 그 8m 도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채광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매물의 매매가는 1억 8,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활용했을 때는 1억 6,500에서 1억 7천만 원 가능하시기 때문에 2억 3천 이상으로 투자되지 않으시고 그 이하로 투자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월세로 환산했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 80에서 90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자를 제하시고도 연 520만 원 이상의 순수익금, 수익률을 따졌을 때는 10.5%는 거의 두 자릿수가 넘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억 3천이 아니고 2,300만 원이죠. 예. 네, 실제 투자 금액 2,300만 원, 매매가는 1억 8,800만 원 예상했습니다. 양천구 목동 다세대 주택이었네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양팔석 대표께서 정보 하나 더 소개하신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 시기 역시 이번 달로 예정돼 있는데요. 9층 건물 중 8층, 매매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고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5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영등포구 여의도동으로 왔습니다. 어떤 포인트 있을지 짚고 가겠습니다. 네, 이 지역은요, 이제 그 구도심이 새롭게 바뀌는 도심 재창조의 가장 중심이다. 두 번째는요, 여의도가 걸어서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이 바로 여의도죠. 그렇다면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공급이 최소화됩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은요, 새로 짓는 건물이 없을 만큼 공급의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주변의 개발 가치가 커지는 곳, 바로 이곳 영등포동이 되겠습니다. 네, 영등포 쪽 교통과 생활 인프라 편리하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좋은 걸까요? 네, 일단 전철 1호선과 2호선, 그다음에 5호선과 9호선 신안산선이 지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발달된 전철 노선과 철도 노선 뿐만이 아니라 올림픽대로라든가 또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요, 서울 수도권의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의 생활 편의시설 또한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여의도, 그다음에 자연환경, 바로 한강이 또 가깝기 때문에 더더욱 가치가 높죠.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자체는요, 영등포 시장역 5호선입니다. 도보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노후화된 이미지에서 슬슬 벗어나고 있습니다. 복합 업무직으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점에 많은 포인트들을 주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개발 부분은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 자체는 이제 영등포를 과거의 영등포로 보지 마십시오. 30년 전의 강남과 또 15년 전의 난지도 상암 지역, 10년 전에 용산을 생각하시면 앞으로 10년 뒤에 영등포의 가치를 아시게 되는데요. 이제 2030 도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영등포는 이제 3도심의 핵심 축으로, 그것도 서남부의 중심축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매우 좋은데요. 방송 시간 관계상 줄여드리죠. 왜냐하면 별도의 상담 전화를 하시면은요, 제가 친절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영등포 뉴타운의 길 건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여의도의 배후 도시로서 최적의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다. 또 제물포 터널까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도 좋은 교통 여건이 더욱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송에서 말하길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셨어요. 전화 주셔서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자, 건물 특징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이번 달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준공 서류가 이제 착착 들어가는데 네. 예, 오시면은 이미 벌써 외벽 또 내장재가 거의 완성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원룸 풀옵션으로 구성되죠. 이 안에 빌트인 시스템으로 전부 잘 갖춰지기 때문에 숟가락만 갖고 들어가시면 편안하게 거주하실 수가 있죠. 총 9층 중에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자체는 9층에 있는 매물이 되겠는데요. 실전용 면적은 약 한 5.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와 방범 시설이 특히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임차인도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복합 건물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 로얄층인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겠습니다. 2014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얄층이다라고 하셨고요. 자, 매매가와 수익률 분석도 들어봐야겠죠? 어떤가요? 네, 일단 가격이 착하기 때문에 오늘 추천드리는데요. 1억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죠. 주변에 약 한 1억 4, 5천만 원의 분양가를 감안해 보시면 매우 저렴함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높습니다. 바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55만 원.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확정적으로 시행사에서 이 계약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그 계약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2천만 원에 55만 원, 대출이 7천만 원을 활용했을 때는요. 대출이자 제외하고 실제 투자 비용은 불과 3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9천만 원 투자하게 되면 한 달에 약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실수익, 대출이자 제외하고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노후 보장에 안정적인 수익이 되죠.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3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대출이자 제외하고 연 총 수입 390만 원이 되는 수익률로 계산하면 13%대가 예상이 되는 높은 수익률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올해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수익률 13% 정도 예상되고 있는 영등포동 8가 도시형 생활주택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세 곳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02-2077-6391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더 자세하게 방송 시간 관계상 나누지 못한 이야기까지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2부 시간 꾸려주신 두 분은요. 양팔석 대표 박일권 대표였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 내일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